안녕하세요. 저는 펀드 투자 상담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돈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2013년도 펀드 투자 상담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격증 안내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펀드 투자 상담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자격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펀드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만 이제 펀드를 판매하시기 때문에 대학생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이제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취득하는 이제 그런 자격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어떤 시험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일정은 어떻게 되고 학습은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개략적인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 상담사는 크게 과목이 이제 세 과목으로 구분이 돼서요. 첫 번째 과목이 이제 펀드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펀드 일반은 이제 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시는 이런 챕터가 되겠고요. 출제 문항은 전체적으로 60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100문항이 전체적인 시험 문제고요. 각 과목별로 40점이 이제 40%를 맞추시는 것이 과락 기준이 되겠고 합격은 6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전체 100문제 중에서 60문항이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관련된 법규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규는 이제 펀드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법률, 우리가 흔히 줄여서 이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주로 출제가 되겠고요.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직무윤리. 이 직무윤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 예를 들면 뭐 증권투자상담사나 파생상품투자상담사나 투자운용사나 이런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챕터가 될 거고요. 교재도 아마 별도로 분권돼서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요 직무윤리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분쟁 예방이라 해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뭐 위반 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10문제 출제가 되고요. 근데 투자자 분쟁 예방 같은 경우에는 한 3문제 정도 통상 출제가 되고 있고 직무윤리가 7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영업실무라 해서 펀드를 맨 처음에 만들어서 판매할 때까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또 공부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펀드 영업 실무가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의 투자에 관련돼서 1, 2로 나눠서 그래서 펀드의 구성과 이해해서 이제 요 완은 우리가 펀드를 크게 증권 펀드, 그 이외에 이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 나누게 되는데요. 증권 펀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펀드의 구성과 이해 완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의 구성과 이해 완에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펀드의 구성과 이해 2가 있는데 요 2는 이제 증권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 뭐 파생상품 펀드라든지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합쳐서 18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로 지금 공시는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펀드의 구성과 이해 완에서 10문제, 그리고 펀드의 구성과 이해 2에서 이제 8문제에서 총 이제 18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의 운용이라고 하는 부분과 펀드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펀드의 이제 운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주로 주식과 채권, 요런 이제 펀드의 기초 대상 자산이 되는 주식이나 채권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을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펀드의 평가는 펀드를 운용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뭐 위험 지표라든지 위험 조정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될 텐데 합쳐서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펀드의 운용에서 6문제, 그리고 펀드의 평가죠. 펀드의 평가에서 이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펀드의 평가에서는 4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서 전반적으로 60문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요 앞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요 뒤에 펀드의 구성과 이해 2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2과목에 있는 파생상품 펀드하고 3과목에 있는 이제 부동산 펀드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과목은 이제 파생상품 펀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제 파생상품 펀드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파생상품에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띄어서 하나의 과목으로 이제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항은 전반적으로 이제 2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생상품과 관련된 법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이 법규는 이제 자본시장법 중에서 파생상품 펀드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띄어서 학습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펀드의 영업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파생상품 펀드를 판매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 주로 이제 뭐 옵션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워런트라든지 주가 연계, 상품 연계 이런 다양한 이제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생상품 펀드 영업에서 이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펀드의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생상품 펀드의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주로 선물, 옵션, 스왑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자산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합쳐서 파생상품 펀드의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에서 12문제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 파생상품 펀드의 투자에서 선물, 옵션, 스왑 나누어져서 선물,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스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통 이제 12문제 중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파생결합증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생결합증권은 흔히 이제 뭐 ELS라든지 DLS라든지 이런 이제 파생상품과 결합되어 있는 증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색 옵션들, 다양한 형태의 옵션들이 나오게 돼요. 그 이색 옵션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파생상품의 리스크 관리에서 파생상품 펀드를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판매함에 있어서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이 3문제. 그래서 총 이제 2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3과목은 이제 부동산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또 대표적인 펀드의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펀드, 요게 이제 15문제. 그래서 이제 토탈 합해서 이제 100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요. 이 부동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법규, 이 법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 관련 영업해서 요 영업과 관련된 내용에서 6문제.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도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되면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뭐 물리적인 또는 지역적인, 그다음에 부동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라든지 관련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챙겨둬야 될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크에 관련된 것 합쳐서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과목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100문제 중에서 60문제가 이제 펀드 일반에 집중이 돼 있고 25문제, 15문제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중복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은 여러분이 하나의 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파생상품 펀드하고 부동산 펀드 쪽에서 조금 이제 생소한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 펀드 일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도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뭐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암기를 요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이제 펀드 일반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험은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느냐 해서 지금 이제 2013년도 일정이 나왔는데요. 2013년에는 이제 5회차에 걸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7회는 이제 1월 20일 날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18회는 4월 14일 날, 그리고 19회는 7월 17일 날, 20회는 9월 14일 날, 그리고 21회는 12월 8일 날 계획이 돼 있어서 약 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이제 그 시험이 이제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이 3개월 정도의 학습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이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시험 지역은 전국에서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계시더라도 그 시험은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접수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게 되면 약 한 2주 정도 후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문제 중에서 40문제가 과목별 과락이 있고 60점을 맞으면 합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우패스에서는 이제 크게 이 펀드 투상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정규반에서 기본서가 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 펀드 일반하고요. 2과목 그다음에 파생상품 펀드, 3과목 부동산 펀드,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건되어 있는 직무윤리, 요거를 가지고 이제 충분하게 학습을 하시는 요런 이제 과정을 정규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 정규반을 이제 마치셨거나 아니면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최종 정리반이라고 해서 짧게 저희가 준비한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최종 정리반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일일 특강이라 해서 전 과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서 하루짜리로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하시는 과정이고, 이제 마지막에 일주일 정도 시험을 남겨놓고 나면 200제 특강이라 해서 100문제니까 저희가 2배수 정도의 문제를 뽑아서 같이 풀어보면서 최종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4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정규반부터 차례대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시험의 당락과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펀드에 대해서 학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개인적인 여건들이 다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그 각각에 맞는 그런 과정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2013년도에 새로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금융 자격증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가 되고 있죠. 펀드 투자 상담사는 이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 자격증 안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펀드 투자 상담사를 만약에 취득을 하시게 되면 뭐 증권 투상이나 파생 투상 또는 뭐 조금 더 어렵겠지만 투자 운용사로 도전할 때 아마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와우패스하고 함께 펀드 투상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